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철홍 교수입니다. 제도에서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한 후 도면 양식을 규격에 맞게 도면의 크기 선택, 도면의 기본 양식인 윤곽선, 표제란, 중심 마크, 구역 표시 등을 표시한 기본 작업이 끝났으면 본격적인 도면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도면 작업을 시작하는데 기본 지식이 되는 투상법이 무엇인지, 투상법의 개념과 투상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투상도의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투상법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히 알게 되고 도형의 표시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기제도 교재의 38페이지 투상법의 개념, 41페이지 투상법의 종류, 45페이지 투상도의 표시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계제도를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계제도에서 중시된다는 것이 바로 도면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도면을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투상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기계제도를 하기 위한 투상도가 무엇인지, 또 투상도를 그리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기기제도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 설계자가 역학적인 검토, 형상, 기능, 성능 등을 고려해서 스케치를 하게 되면 제도자는 스케치한 것을 도면화하는 것입니다. 물체를 보고 그리는 일각법은 어떤 형상에 대하여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모형을 만들면 제도자가 크기, 자세, 위치 치수를 일일이 측정해서 도면으로 그려 대량 생산하는 것입니다. 투상도는 일각법과 같이 물체를 보고 물체를 보는 시각에 따라 지면에 그려지는 형상이 달라지는 것인데 투상도를 그리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상도를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상법의 이해 및 투상도의 표시 방법. 네, 투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상법은 그 물체의 형상을 가장 정확하게 지면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투상법을 할 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눈, 여기에는 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상법을 할 때는 눈과 물체와 투상면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 광원에서 이 물체에 빛을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선을 따라서 그대로 이 투상면에 그려지는 거죠. 이 투상면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투상도이고 이거의 원리에 의해서 기계제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서를 바꿔서 눈이나 광원 또는 투상도, 그 다음에 물체,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투상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면 투시도 자체가 작습니다. 축소가 됐지만은 실제 제품은 더 크게 나와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물 크기로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는 현척이 되겠습니다. 현척. 이와 같이 빛을 도면에 그대로 투사를 하게 되면 이 선을 따라서 그대로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 변의 길이와 투상도의 이 변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각 변의 길이가. 그래서 이것을 1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이고 식물도 1. 그래서 현척, 그런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투상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평행 투상도, 즉 평행하게 가는 거죠. 그 실물과 동등하게
평행투상도법과 투시도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평행투상도법엔 다시 수직투상법과 사투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상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투상법, 등각투상법, 사투상법, 투시도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제품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정투상법입니다. 그래서 정투상법에는 다시 일각법과 삼각법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별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S와 ISO 규격에 의해서 제3각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생긴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정투상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정면도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면도는 그 제품, 이 제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 평면, 저면, 배면, 이렇게 6면의 도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면도를 잘못 잡을 경우에는 도면에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각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이렇게 선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벽면에서 이면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윤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문선으로. 그렇게 되면 도면에는 가급적이면 수문선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정투상도법은 그 제품을 가장 잘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계제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등각투상도법입니다. 이와 같이 등각투상도법을 할 때에는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가 동시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각투상도법은 대부분이 다 조감도를 그린다든지 제품 사용 설명서를 그릴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들입니다. 등각투상도법은 6개의 면의 각 축선에 대해서 수평면으로부터 30도를 이루고 6개의 면의 각 선에 120도 간격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투상도법입니다. 이와 같은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6면에 대해서 만나는 바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선을 그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각도별로 얼마만한 각도를 했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용도라든지 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런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30도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실내가 상당히 넓게 나오죠. 그래서 가구의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시도법은 일반적으로 원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건축 구조물의 조감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투시도법이 잘못 그려지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습니다. 저희 공업제도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게 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KS 규격에 의해서 제3각법을 적용하여 기계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은 편심 왕복장치의 하우징을 삼각법으로 그려놓은 것이네요. 정면에서 보고 그린 정면도, 오른쪽에서 보고 그린 우측면도, 위에서 아래를 보고 그려놓은 평면도, 이와 같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이것을 보통 삼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투상도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표시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면도에는 가는 1.3선을 그려놓고 좌우에 수직으로 짧은 실선을 그려놓은 걸 보니까 대칭 생략도입니다. 이 대칭 생략도에는 특이하게 치수 지시선의 화살표가 한쪽에만 있습니다. 이 대칭 생략도에는 이렇게 치수
지시선을 한쪽만 해줘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우측면도도 마찬가지로 대칭 생략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정면도에는 너무 많은 치수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각법에서는 정면도에는 많은 정보들이 기입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면도는 한쪽 단면도이죠. 해칭이 한쪽에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크기 치수, 기하 공차 치수, 끼워 맞춤 공차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삼각법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그 중에서도 이 정면도에는 많은 정보를 기입해 준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 삼각법은 도면을 보고 바로 제품을 상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각법과 삼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체를 똑같은 방향으로 1상한면과 3상한면에 놓고 보시게 되면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는 방향이 1상한면에서 쳐다봤을 때, 3상한면에서 쳐다봤을 때 각각의 위치들이 바뀜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각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법은 눈이 있고 물체가 있고 수상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각법은 현재 리버스 디자인, 완제품이 나와 있는 것을 도면으로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면을 그릴 때에는 이 물체에서 각 선을 그대로 그려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면도에서 보는 거죠.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이건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평면에서 그대로 선을 내려서 그려주면 맞습니다. 우측면도를 그린다. 그랬을 경우에도 이쪽 면에서 봤을 때 선을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삼각법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눈, 투상면, 제품, 이렇게 제품과 투상면의 위치가 바뀐 것이 바로 일각법과 삼각법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제품을 상상을 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각법을 선택한 이유가 이 도면을 보고 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도면을 가지고 실제 제품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을 때 표절 안에 꼭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각법과 삼각법에 대한 기호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이 도면을 볼 때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셔야 됩니다. 좌측에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품이 나와 있을 때에는 일각법이라고 하셨죠. 일각법이기 때문에 이건 좌측에다 제품을 먼저 그려주고 이것을 투시한 투시도를 우측에 이렇게 그려주면 일각법이 되는 것입니다. 삼각법은 반대입니다. 먼저 도면을 투시도를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실제 제품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각법과 삼각법의 도면 배열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대면도의 위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각법과 삼각법의 차이점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좌측면, 여기서 이 우측면의 위치는 좌측면이 되고 좌측면은 우측면이 되고 평면도는 저면도가 되고 저면도는 평면도가 되고 이와 같이 일각법과 삼각법의 배열의 위치의 차이점은 배면도는 고정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반대로 바뀌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각법입니다. 이 일각법에서는 배열이 배면도가 맨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삼각법도 마찬가지로 배면도가 맨 우측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우측면도가 좌측면도, 좌측면도가 우측면도, 평면도가 저면도, 저면도가 평면도, 이런 식으로 서로 그 배열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게 하나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각법과 삼각법은 중에서 변하지 않는 건 바로 배면도와 정면도입니다. 투상도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선삭, 즉 선반 가공을 할 때는 선반에는 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척이라고 합니다. 원자재를 척에 물려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가공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직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공을 고려하지 않고 직경이 작은 것을 좌측에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을 가공할 때 직경이 서로 다른 세 개를 가공할 때에는 직경이 가장 작은 것을 바로 우측에다 놓고 그려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와 같이 구멍을 가공할 때에는 원자재를 척에다 물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이트로 가공을 해나갈 때 큰 걸 가공하고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가공할 때에는 구멍이 가장 큰 것, 직경이 가장 큰 것을 우측에다 배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정면도 하나를 가지고 직경만 표시해주고 이 길이만 표시해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도 하나만 가지고 제품을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직경이 다른 것을 가공하는 건 어디에 쓰느냐? 이와 같이 회 전체의 축에 축직경이 크고 한 30에서 40mm 정도 돼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게 한 20mm 정도 돼 보이고, 이와 같이 그렇게 직경이 서로 다른 것을 설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삭입니다. 선반을 가공할 때 선삭과 평삭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평삭을 가공할 때에는 가공면을 정면으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매형선이 되겠죠. 굵은 실선으로 그려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쳐다봤을 때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숨은 선으로 1점 하선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숨은 선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단차가 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면을 그려주시게 되면 가공이 가능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면도 하나를 가지고 이 제품을 가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핀의 길이를 전체 다 표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 부분에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머리 부분의 두께는 20mm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직경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 부분도 직경이 파이 54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도 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못따기는 C3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C3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사가 45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3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3mm라는 것, 즉 치수 보조선을 표현하지 않고도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전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회전축입니다. 이게 중심선이고 이게 회전축인데 서로 다른 직경을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 축은 회전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력을 받아야 됩니다. 동력을 받을 때에는 기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프로켓이 들어갈 수도 있고 풀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와 같이 키를 박지 않을 경우에는 헛돌게 됩니다. 헛돌게 되면 동력 전달을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선을 그려서 1.3선을 밖으로 끌어내서 이 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그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정면도 한 장으로서 모든 못따기 기호라든지 직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게 되면 이 도면 한 장으로 제품을 가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이런 동력 전달 장치에는 모터가 있고 감속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속기에서 발생되는 토크, 즉 회전력을 전달하는 축들입니다. 이와 같이 축에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키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번에는 보조 투상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조 투상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굽혀진, 즉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브라켓의 정면도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홀에 대해서 숨은선, 중심선, 숨은선, 이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선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선, 숨은선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데 이 정면도 하나만 가지고 이 폭이라든지 이 경사도라든지 이 길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바로 보조 투상도라는 것을 활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조 투상도를 그릴 때에는 이와 같이 이 면을 바라보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고 문자를 해서 C도 A라고 해서 이 면에 대해서 이 면의 길이를 그려주시고 각각의 위치라든지 사이즈를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조 투상도를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지 않고 바로 중심선, 가는 1.4선을 지그재그로 해서 이 보조 투상도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 투상도입니다. 이와 같이 각도가 젖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도면으로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도는 그대로 그려주시고 두 개로 분할을 해서 그려주시되 여기서 핵심은 파단선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파단선을 그려주심으로써 그 길이를 생략하고 또 다른 도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축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국부 투상도를 그릴 때에는 이와 같이 가는 1.3선을 끌어내서 이와 같이 장공을 가공하는 거죠. 저희는 현장에서 이것을 장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직선거리, 중심과 중심 해주고 여기서 라운드, 직경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국부 투상도는 필요로 하는 일부분만을 그리면 되기 때문에 제도 시간과 지면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면은 축을 그린 도면입니다. 축에 대한 전체적인 다듬질 기호는 X로서 거친 흔적이 확연히 보이는 거친 가공을 하라는 뜻입니다. 일부는 정밀 가공, 초정밀 가공을 지시해 놨습니다. 축의 끼워 맞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파이 14H6, 파이 17J5 이러한 기호들은 대부분이 다 헐거움 끼워 맞춤입니다. 이 축에는 회전체인, 풀리, 스프로켓, 기어 등을 끼워서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키가 필요합니다. 그 키를 설치하기 위한 키옴짜리입니다. 이 키옴짜리는 길이가 14이고 최대 호용값이 0.1mm, 최소 호용값이 0으로 되어 있네요. 축은 정면도 하나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옴짜리에는 하단선을 그려주고 해칭선을 그려주어서 부분 투성도라는 것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평가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중 우리나라가 한국산업표준의 제도 통칙에서 적용한 각법은 무엇인가? 입니다. 도면이 제도에 사용되는 각법은 사용하는 국가와 적용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3각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인 제3각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상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표준 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3각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도면을 정확하게 도시하여 도면 해독을 쉽게 하기 위한 주투상도, 보조투상도, 단면도, 필요에 따른 특별한 도시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면도의 표시 방법과 종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